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정말 너무 간단한 캐럽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쉐어하고요. 네, 다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네, 네. 오늘은 천연 초콜릿, 캐럽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롭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캐롭입니다. 캐롭은 지중해에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또 초콜릿을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건강식품입니다. 또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캐러벤은 특별한 그 약간 떫은 맛이 있는데 그 탄닌 성분이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캐러벤은요, 많은 양의 인과 칼륨,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콜릿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알아볼까요? 우리 초콜릿의 성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코코아 버터, 또 코코아 메스, 설탕, 우유, 레스틴, 향료, 안정제, 그리고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 초콜릿은 고열량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아주 트랜스 지방이 거의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상당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무 초콜릿을 많이 먹게 되면 불면증이 걸리고 또 불안감도 있고 또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가 꽃집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발렌타인 때 제가 이렇게 유혹이 돼갖고 초콜릿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제가 초콜릿을 막 이렇게 몇 개 집어 먹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초콜릿이 범인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아주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초콜릿을 많이 먹을 때는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아토피 피부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초콜릿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어, 그 캐롭 초콜릿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재료로 캐롯 파우더가 1컵 필요하고요. 코코넛 오일이 1컵, 매플 시럽 3 테이블 스푼입니다. 만들기는요. 캐롯 파우더를 1컵 체에 내린 다음에 거기다 코코넛 오일과 매플 시럽을 넣고 잘 저어주면 끝입니다. 그것을 몰드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예쁜 몰드를 사셔서 거기에다가 이 넛을 하나씩 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넛을 하나씩 놓고 거기에다가 잘 섞어준 이 캐롯 파우더를 거기에다 부어주고 냉동실에 얼리면 아주 맛있는 초콜릿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것이 제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오늘 만드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콜릿을 1컵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대로. 네, 이 1컵을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체에 안 내려왔어요. 네, 예, 제가 이렇게 체에 잘 내려주시고요.
그 부드럽게 잘 섞입니다. 약간 이렇게 멍을진 것들이 이렇게 좀 걸러지고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 제가 미리 이렇게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 컵을 부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플 시럽, 네, 3 테이블 스푼 미리 준비했습니다. 부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캐럿 파우더 다 아시죠? 네. 아마존에서도 사실 수 있고 건강식품점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의 캐럿 파우더 올게닉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부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아주 잘 저어집니다. 저는 월마트에서 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그로서리 쇼핑 하실 때 월마트에 가보시면 예쁜 몰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마트에 가서 이런 몰드를 샀어요. 나비 모양, 또 꽃 모양의 몰드를 샀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넛을 어, 하나씩 다 넣으시고요. 저는 집에 피칸이 있어서 피칸을 좋아해서 피칸을 넣었어요. 네, 피칸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이거를 이 초콜릿을 먹을 때 그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잘 곱게 가루가 잘 풀리도록 이렇게 해서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걸 부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부으니까 좀 솜씨가 서툴러 가지고 자꾸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 메저링 스푼이 요즘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 스푼씩 그 몰드에다가 부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씩 부어 주셔서 냉동실에다가 얼리셔서 어, 드시면 됩니다. 얼리셨다가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지퍼백에 넣으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오셨을 때나 또 왜 가끔씩 여러분들 단 거 먹고 싶을 때 있죠? 캐럿은 너무 건강해서, 네, 이게 건강한 그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그 메뚜기 석청, 그것이 이 캐럿이라고 해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채식간데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이 캐럿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요거 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한 컵 하면은 아주 충분히 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얼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 똑같은 몰드에 했는데 요거는 꽃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네. 이거 하나씩 집어 먹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요것은 나비 모양입니다. 또 이런 모양, 벌집 모양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 함께 이렇게 즐기시면서 건강한 생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말소리 잘 들리셔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전 이 줌으로 강의하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해요. 이 기계가 자꾸 오작동이 잘 일어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근데 안 들리면 하여튼 말씀해 주셔요. 네, 음, 잘 들립니다. 저는 어, 한국 삼육에서 한 3년 1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삼육대학에서 한 3년 34년을 근무했고,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도 1년 근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탤런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한 50년, 60년부터 35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게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다는 걸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 밑에 썼듯이 삼육대학 간호대학 명예교수고, 그다음에 요런 보이는 화면같이 이경순의 건강이야기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니까 제대로 된 몇 천만 원짜리 장비도 없고, 전 지금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여기서 카메라 꺼내갖고 자동으로 촬영하고, 80대인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치를 소개하든지 또 음식을 소개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나이가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도 누를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600명 가량 이제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탤런트를 받았냐면은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셨죠.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한 이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고요. 우리 남대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선생은 건강 강의하는 게 그게 사명이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 동생이 참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조금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탤런트냐면요. 궁금하시죠?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등록금을 내고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내고 다녔죠. 요즘은 아이들이 돈을 안 내지만. 그래서 중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고등학교를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삼육대학을 영문학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학을 했는데 이 두 것도 두 코스도 전부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대학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했는데 거기도 전부 다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그다음에 박사 후 과정도 인디아나 대학을 갔는데 전부 다 전액 장학금 받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탤런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또 두 개나 나올 수 있었고, 석사, 박사를 하고 박사후 과정까지 7단계를 전부 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을 남이 받을 것을 제가 다 독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지적재산권 없이 다 퍼날려도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작업이 너무 커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작은 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자연의 법칙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로 기결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병이 생기는 이유는 보면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숨은 우리 스스로 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정말 고맙다 공짜로 줘서 그런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귀한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오늘은 뉴스타트 가운데 정말 귀한 공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제목이 뭐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뉴스타트 원리 그랬더니 저를 앞에다 놓고 강사로 갔는데 아유 그게 그거죠 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날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시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제가 이제 뭐 간호학을 하면서 저는 간호학을 했는데요. 정신간호학을 석사 박사에서 전공했는데 간호학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간호학 박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위를 못 받았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나누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깨달을 수 있는 게 꽤 많을 겁니다.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박동이 증가하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전부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든지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굉장히 긴장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심박동도 느리게 하고 위장 활동, 담낭, 장 활동 다 자극을 해줘서 편안한 상태로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당시에는 교감신경이 하루에 한 6 정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4 정도 활성화되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요즘은 조그만하기도 스트레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되는 게 8,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는 게 2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될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보면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힘들면 나 오늘 저녁에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살은 할 수 없고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심박동 느리게 하고 기도 수축하고 위 장관 활동을 자극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부교감이 제대로 활성화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서로 의논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인체기관의 작동에 균형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질병을 초래한다. 신체 각 기관이 균형 있게 작동하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신체 조직의 모든 부분은 균형지게 움직여야 한다. 몸의 각기 다른 지체들이 특히 심장에서 먼 부분들은 자유로이 피가 순환해야 한다. 사지는 중요한 지체로 잘 돌봐야 한다. 숨 쉬는 것이 이제 뭐예요? 각 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게 됐습니다. 뇌는 생각기관이요, 기구이며 전체 몸을 제어한다. 신체 조직의 다른 기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습관이 올바르다면
피가 깨끗이 유지되며 뇌는 적절히 영양을 받게 된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이 건강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바르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과 숨을 제대로 쉬면 피가 깨끗해진다. 그 메시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 뭐냐 하면 숨 막히는 경험이에요.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폐활량은 장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체력을 측정할 때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나타내고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발표되고 있죠. 그다음에 1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할 때 얼마의 공기를 쓰냐 하면은 500ml예요. 이걸 우리가 타이더 볼륨이라 그러는데 그냥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숨 쉬는 게 요만큼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 250 들어갔다가 250 나왔다가 근데 한번 보세요. 공기를 최대로 들어 마실 수 있는 마시고 난 뒤에 최대로 내뱉는 양을 우리가 폐활량이라 그러고 그걸 전부 다 합치면 폐에 남아있는 공기까지 합치면 5,800ml예요. 한 12배 되죠? 진짜 들락날락하는 건 한 9.2배에서 12배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공기를 굉장히 많이 들여 마시고 천천히 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 없죠. 여행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자, 폐활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빨간 데 보면 요게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숨 쉬고 무슨 운동해? 숨 쉬는 운동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팔 한 줄선까지 꾹 올라갔다 쑥 내려오는 이렇게 해야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흡기 예비량은 3,000ml 들여 마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크게 들여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호기 예비량은 1,100ml 그러니까 내쉬는 건 그런다고 더 나오지 않죠. 어렵죠. 그다음에 다 내쉬어도 우리 폐에 남아있는 양이 1,200ml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5,800ml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압성하고 호흡하고 보면 반대죠. 뭐 다 아시지만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며 다른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의 호흡 다 보시지 말고 맨 밑에 것만 보세요. 인간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에서 일어난다. 보면 뉴스타트는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공기를 이야기하는데 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숨 쉬는 것과 호흡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개는 피부에 땀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혀로 쉽니다. 이렇게 쉬기 때문에 1분에 한 100에서 150회 숨을 쉰다고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평균 18회라 그러는데 계산하기 좋게 제가 20회라고 적어왔습니다. 1분에 한 20회 정도 숨을 쉬는데 우리는 살 때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살죠. 거북이는요, 1분에 한 번 쉬는 게 아니고 3분에 한 번 쉬는데 생명이 250년에서 500년 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루어서 아시겠죠? 숨을 천천히 깊게 쉬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할지요. 그래서 숨을 느리게 쉬면 자연적으로 깊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 20회 또는 18회 쉬는 호흡이 1분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쉬게 돼요. 굉장히 적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노력만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1분에 호흡하는 필요한 산소량은 250ml예요. 들여 쉴 때는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04% 들어가는데 내쉴 때는 산소를 5% 썼어요. 이산화탄소는 한번 보세요.
100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나 하면, 아, 미국에 오니까 정말 문을 안 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문을 잘 여는 편인데 꼭 환기를 잘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날숨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덜숨에 비해서 100배가 된다는 걸 명심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회의장에서 10명 뭐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회의를 하면 금방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환자에게 가장 좋은 회복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길은 그가 들어있는 방이 크고 밝고 기분이 상쾌하고 철저하게 환기되는 방이어야 한다.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환기를 하지 않으므로 환자와 간호사의 생명이 다 같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잠자는 방은 공기의 유통이 잘 되어야 하고 햇빛과 새 공기를 받아 실내 공기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유리창에 차양을 걷어 올려야 하며 커튼을 치워서 방 안의 공기를 철저히 환기시켜야 한다. 잠시라도 실내 공기를 더럽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뇌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어디에서 숨을 관할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게 뇌가 아니죠. 우리 몸이 항상성을 주관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막 떨어지고 숨이 가쁘면 숨을 좀 느리게 쉬게 하고 그런 건데 요 파란 부분이 생명의 관리자예요. 사람이 뇌를 다치면 어디요? 뇌관을 다치면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노란 부분이 변연계예요. 여기는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대뇌피질이죠.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몸의 행정부입니다. 숨은 파란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 가운데서도 연수라는 부분에서 숨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은 어디서 느껴요? 변연계에서 느껴요. 진짜 숨 쉬고 있구나. 숨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 아는 것은 대뇌 피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수에서 하지만 온 뇌가 다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숨이죠. 환자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도록 권유해라. 그들에게 심호흡을 하도록 가르쳐주고 호흡하고 말할 때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도록 알려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평소에 정말 우리가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복부 근육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성대를 안정되게 사용해야 평생 동안 남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환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자,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 보지 마시고 맨 밑에 노란 걸로 써 있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의 신경 경로가 다르다는 거 보시오. 예. 흡식은 고름노에게서 하고 내뱉는 건 의문에게서 하고 그런데 쭉 붙었다가 요건 뭐예요? 흡식은 들으시는 거, 요거는 뭐예요? 내쉬는 거. 예, 내쉬는 것이 미주신경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호흡이 잘 되면 내쉬는 숲을 아주 느리게 하면 고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계는 다 아시죠? 비강, 인두, 후두, 기도, 기관지, 전부 다 기관지, 폐기관, 요걸 다 배라 그러죠. 세기관지, 폐포까지 가는데 그 옆 밑에 있는 횡격막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호흡기라 그러죠. 여기 보면 코를 이렇게 보면 비갑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숨을 얕게 쉴 때는 하비갑계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아주 깊이 심호흡하면 상비갑계까지 공기가 통과하는데 상비갑계까지 공기가 통과하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이제 오늘 배웠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 몸에는 이 호흡기는 텅 비어 있는 기관이에요. 뭘로 차 있지 않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 후두를 통해서 쭉 기도로 들어가는데 밥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이렇게 뭐 말할 때는 다는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치지. 후두 덮개가 다쳐서 밥 먹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잘못해서 들어가면 재채기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부비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접평동 이걸 부비동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비어 있죠.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비동은 영하 20도쯤 돼서 밖으로 딱 나가면 숨을 딱 들이쉬면 뭐예요? 이마 위가 찡 하잖아요. 시려워서. 그래서 그건 뭐 하는가 하면 온도를 0.2초 만에 36도 오버까지 확 데펴줍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습도는 85%까지 싹 들어가게 해서 공기 유입을 하면서 우리가 숨쉬기에 좋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악동 같은 거, 뭐 이 얼굴에 다 공기를 채워놨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해. 다치려면 공기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죠. 이게 전두동은 전전두에 밑에 있고 사골동은 눈 120만 개의 시신경 6상의 뇌신경 밑에 있고요. 저평동은 뇌하수체,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부신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밑에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까지 분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작용만 하는 줄 아는데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쓰면 본체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환기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비동에는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우리 뇌를 식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극을 많이 받아도 열받치는 일이, 열을 내리자는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물질 배출하고 소리 공명하죠. 자, 3.9조 숨결을 한번 보면 합의각계는 부비동과 연결되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악동, 사골동, 저평동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려면 중비각계 이상으로 숨을 깊이 쉬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두동까지 하려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전두엽이 열받지 않게 환기를 잘 시켜주려면 아주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죠. 뭐 약을 타이런을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가 얼마나 많이 호소합니까? 숨 바로 쉬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자, 전두동, 앞머리 통증, 그다음에 한숨 쉬고 하품하는 거 이런 게 싹 없어집니다. 전두동까지 숨을 쉬어가 공기가 잘 통하면요. 그 다음에 사골동은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죠. 편두통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평동은 뒷머리가 뒷골이 당겨서 죽겠다는 사람들 한번 해보셔요. 진짜 되나 안 되나 확실히 됩니다. 그 다음에 코가 치료되면 처음으로 이제 숨을 빨아들이는 데잖아요. 안구건조증, 녹내장, 중이염, 비명, 이명, 수면 안 되는 거, 불면증, 그 다음에 수면증 무호흡, 이갈이,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코골이,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치료된다. 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아이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 방도 텅 비었고 그러니까 다 부부가 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는 같이 자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왜? 옆에서 코를 아무리 골아도 코골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낮에는 잠들 때는 남편이 몸이 차요. 그다음에 새벽 되면 부인이 몸이 차요. 예, 같은 침대에 있으면 그게 상쇄된답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자다가 심정지 같은
이상이 오면 다른 방에 자면 그냥 아침에 가니까 죽었더라예요.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고 불편해하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주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과일 방지한다 그랬죠? 환풍. 다시 한번 보셔요. 아까 상악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호흡 기능 향상하고 산화질소 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산화질소는 뭐예요?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피가 잘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 비강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딱 있는데 코 중간에 비중격이라고 해서 한쪽 콧구멍을 다 막 이렇게 분리해 놨죠. 그죠?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근데 얼마나 잘 만들어 놨냐면 비중격이 있어 갖고 6시간마다 코가 한쪽 코씩 숨을 쉬어요. 제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의심하시면 코를 이렇게 한쪽을 딱 하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막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센 쪽이 있습니다. 센 쪽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기장치가 정말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병원은 6시간에서 1시간당 6번에서 12번 정도 공기가 바뀌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근데 가정집안 2시간 동안에 한 번 정도 설계되어 있는 집이 가끔 있답니다. 대부분 안 돼 있는 집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창문을 열어갖고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만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집 안도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호흡기, 그 다음에 오세요. 배하고, 이제, 기관지하고, 폐하고, 폐포하고 보세요. 폐포는 굉장히 조그만 방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넘도냐 하면, 우리 체표면적, 전 신체 표면적이 50% 정도. 요즘 안세영이가 막 이슈인데 배드민턴 코트 크기 많았대요. 우리 체표면적, 폐꽈리의 표면적이.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우리 호흡기는 텅 비어 있고 뭘로 차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 동맥에는 정맥피가 흐르고 폐 정맥에는 동맥피가 흐르는 건 다 아시죠? 네,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교환되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제가 공기가 숨을 쉬는데 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뉴스타트는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공기하고 물하고 뭐 그리 연관되어 있을까? 진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보면 일형세포는 가스 교환을 위해서 얇은 폐포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형세포가 있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면 잡력을 유지해주거든요. 자,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싣고 왔습니다. 예, 폐포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온 산소가 나가는데 여기가 뭐냐면 간질액이에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호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척수와 대뇌 피질이 호흡에 관여합니다. 놀라거나 흥분하면 호흡이 달라진데 이때는 뭐예요? 아드레날린이 관여하죠. 놀라면 굉장히 빨리 숨을 쉬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게 이겁니다. 무의식적인 호흡에서 의식적인 호흡을 하자. 어. 자, 숨 쉬자, 깊이 쉬자. 생각 안 하면 절대 숨 깊이 못 쉬죠. 그래서 어깨를 쭉 펴고 심호흡하거나 말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 성악가들은 숨을 깊이 들어 쉬고 조금씩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옛날에는 찬송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소리가 안 들리죠. 여러분만이라도 이제 다시 크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적으로 호흡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호흡 연습도 좀 해볼게요. 자, 호흡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무의식적인 내부 감각과 치료 과정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의학계에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뭐냐면 만성통증이에요. 만성통증은 약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의사들도 손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많은 의사들이 명상을 하고 있죠. 명상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심호흡하는 것도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통증은 심호흡으로 가능합니다. 왜?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감각이요. 아프다는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 놓고 사는 첫걸음을 호흡으로 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폐는 불순물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 환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등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그 역상 선수 사냐 리차드 러스예요. 좀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벌리고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입을 다물었죠. 그죠? 입 다물고 뛰는 게 뭐에 좋다, 어떻게 좋다는 것을 지시받고 훈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분은 금메달 올림픽에서 세 번이나 땄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회에서 6번이나 우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뛰는 일이 아니니까 입 다물고 사는 것은 생각만 하면 할 수 있겠죠. 자, 공기를 유입합니다. 대부분 심호흡하세요. 그럼 이 가슴을 훅 들잖아요. 모든 부분, 가슴 전부 다 아래 위로 다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 공기를 배출하면 다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머리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딱딱 소리가 나죠? 응. 뼈로도 판하십니다. 이게는 틈이 없는 뼈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심장과 폐 아니겠어요? 여기는 뭐 했어요? 쇠창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망가지지 못하게 한 번 더 보호를 해놨죠. 그 안에 이렇게 빨간 게 뭐냐 하면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경막은 뭐냐 하면 텅 비어 있는 호흡기계하고 밑에 있는 소화기계하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멍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식도 내려가는 거 하나, 대동맥, 대정맥 하나, 두 개. 그래갖고 세 개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하고는 옆으로, 앞뒤로, 밑으로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요? 호흡기계가 넓어지겠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횡격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거의 일자같이 돼 있죠, 이렇게. 쫙, 이게 쭉 펴지고 호흡기를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호흡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밑이 이제 횡격막이죠, 그죠? 여기에 심장이죠. 요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육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데 빈맥 우리가 심장은 보통 70 이하가 보통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러면 한 80에서 한 100 이하까지 하는데 100 이상 뛴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심호흡을 탁 하면요. 뭐가 내려가겠어요? 횡격막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심장도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횟수를 호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정맥 있는 사람들도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자, 이제 코로 호흡을 하라 그랬는데 코로 호흡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면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혀 입천장에 붙이고요. 호흡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호흡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반드시 코로 호흡을 하면 혀가 입천장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코골이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오니까
숨 매트, 코골이 방지 뭐 이렇게 있는데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그냥 병원에서 쓰는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지 동그란 거. 그 주사 놓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걸 잘라가지고요. 입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그맣게 이 손가락만큼 해갖고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답답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떼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지 않는 거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눕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 돼요. 그다음에 고슴 테이프 붙이면 돼요.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여 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고 몸 전체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호흡을 잘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식욕이 정진되고 소화가 활발하고 정말 좋은 것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다. 불면증 계신 분 많죠? 숨 제대로 쉬면 해결됩니다. 정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코로 깊게 쉬면 머리의 중요한 기관들을 통풍시키는 효과, 모든 종류의 두통 해결, 구강 건강, 잇몸, 이 삐뚤삐뚤하는 것까지도 다요. 얼굴 예뻐지기도 하죠. 얼굴 모양, 폐 건강까지 다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루에 정한 시간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심호흡을 하는 생활 습관을 생활 습관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고치면 하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하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매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시키라는 걸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은 하루에 3회 이상, 1회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맞바람치게 자연 환기를 집을 잘 환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 보교감 신경 활성화로 심장, 위장 운동이 조절 가능하다. 문제 많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결 방법의 최상이에요. 심호흡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랬죠. 교감신경과가 보교감신경이 8대인데 이걸 활성화하게 6대4 정도 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 안 왔는데도 호랑이 왔다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거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세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조직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적혈구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자, 들어오면 탄산이 중산산염 되면서 클로라이드 시프트를 염소가 들락날락 하는 데를 통해서 요 H가 HCl 뭐예요? 위산을 만드는 탄산가스가 위산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맨 밑에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에서 염사가 들어오면 H가 만나서 염산을 만든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몸이 신기하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이 산소가 주고받고 했는데 우리 몸의 과학기관에는 산소 필요한 농도가 다르대요. 20%에서 98%까지 산소를 필요한 농도가 다른데 그걸 자기가 알아서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것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는 게 정말 귀한 현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산소는 조용히 왔다 가는 손님이래요. 아니면 활성탄소로 변해가 우리 몸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중요한 거랍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배우셨죠? 우리가 병원에서 과호흡을 하면 이렇게 호흡을 하면 뭐 줘요? 까만 비닐이 정지 주고 여기다 떼고 숨 쉬라 그러잖아요. 이산화탄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산소가 얼마나 부족해서 아우 불어자 문 열자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늘어나서 그거를 갖고 측정을 한답니다. 이것도 모르셨죠? 우리 이 경동맥체에 있는 CO2 수용체가 중앙 CO2 수용체 경동맥체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있다. 산소가 더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위켄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인간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몇 개를 드렸잖아요. 감각이 들어오면 지각을 해요. 아, 저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옛날에 들은 건 이건데 맞나 안 맞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을 수행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의집중이라는 게 있죠. 주의집중은 여기도 다 되잖아요. 자, 1월 1일 되면 여러분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번에는 올해는 담배 끊는다. 전부 다 결심해요.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 아, 나 이제 살 뺀다. 다 하는데 왜 실패하죠? 아, 실패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수위 집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굉장히 중요하네. 다 배웠는데, 그래, 그거 잊어버렸다. 맞아. 숨 쉬라고 그랬다. 나도 숨 쉬어야 산다를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의식을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프로이드는 의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의식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무의식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짝들이 다 있었죠? 같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아, 내 친구 누구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지금 60년, 70년 지나면서 아, 내 짝이 있었는데 이름 뭐지? 잘 생각이 안 나죠. 경험 나서 다 했는데 안에 집어넣은 게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의식은 5%밖에 안 되고 무의식 95%입니다. 전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떠올리면 우리가 숨 쉬는 것을 그거 중요해. 맞아. 또 쉬어야지.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심호흡을 많이 하셔요. 자, 오늘 연습한다는 게 이거예요. 자, 전부 다 똑바로 앉으시고요. 숨을 이렇게 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을 들어 마실 거예요. 코로 들어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좀 더 잘하시면 배를 안으로 등 쪽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은 들여 마시는 겁니다. 내쉬는 거죠. 들여 마셨으니까 이제 내쉬는데. 자, 들여 마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앞으로, 옆으로, 뒤로, 밑으로 이 호흡 기강을 넓혀주는 거 하라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내쉬는데, 내쉬는 건 어떻게 내셔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넷, 넷, 네 개를 하니까 4, 4, 16, 16초 쉬죠? 그죠? 근데 내쉬는 거를 두 배로 하면 20초예요. 그러면 남은 숨을 1분 동안에 20회 쉬는데 나는 3번만 쉬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의식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숨을 어, 코로 들으시길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셀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여쉬고 호흡기를 느리고 그 다음에 내쉬고 호흡기를 더 등 가죽이 배 가죽이 등에 붙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죠. 이건 어디서 하는가만 미국 내비실에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심호흡으로 산소도 공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이 아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것도 이것도 순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셔갖고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어, 자, 요 이제 박수호흡을 다 했고요. 최초의 호흡은 코로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코로 숨을 줬는데 사람이 죽을 때 체인스톡 호흡이라 그래서 이렇게 숨을 내쉬고 죽어요. 그 다음에 못 들으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를 명백히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게요.
자, 포교감 신경 활성화되는 거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복식호흡 하는 거 여러 연습 많이 하셔요. 그다음에 노래하기는 허밍한데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여러분 많이 잘 투자하시는 거예요. 크게 노래하시고 허밍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근 활용해서 말하기. 말할 때 항상 배에다 힘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좀 쉬워요. 자율신경 실조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급하면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이렇게 구토를 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완전 안정화돼요.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양치할 때 가글하기, 구토하기. 양치할 때 가글하기. 양치 하루에 두세 번씩 하죠.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 하고 난 뒤에 물을 입에다 가득 채우고요. 그냥 하면 잘못하면 어지르면 뒤로 넘어져요. 뭔가 붙드세요. 붙드시고요. 이렇게 가글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한 100번만 쉬고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을 변화시키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뭐 뉴스타트 강의 엄청 들었죠? 나 다 한다 해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실천 안 하시죠? 네, 실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요. 아, 내가 이때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것에서 뭐 하면 좋겠다? 이거 좀 바꾸면 좋겠다. 이거 좀 바꿔야지. 생각하시나요?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 맞네. 거기까지만 느껴도 여러분 김수환 추경경보다 나은 겁니다. 요걸 내가 한 가지라도 딱 하면 뭐예요? 또 70년이에요. 여러분들은 김수환 추기경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5년이나 됐는데 한국 사람 굉장히 엄청 좋아합니다. 그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데에만 뭐 했다고요? 70년. 7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게 가슴까지 오늘 왔죠? 네, 그죠? 한 네. 시간 내로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요걸 몸으로 실천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실천하셔서 건강에 크게 유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